안녕하세요. 화생방의 정지입니다. 오늘도 최지연 화장품 비평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가 바로 배합 한도 성분에 대한 오해입니다. 네. 네, 근데 먼저 저는 이 배합 한도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배합 한도라고도 하고 사용 제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성분을 네. 어디 몇 %까지만 화장품에 넣을 수 있다라고 지정해 놓은 그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런 주제를 가져오신 이유는 뭘까요? 예,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혜 씨는 네. 어떤 성분에 배합 한도가 있다. 음. 그러면 그 성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사실 이 배합 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자극적일 것 같다. 위험하니까 그런 걸 정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바로 그게 오해예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돌고 있는 성분 정보 네. 중에 어떤 성분에 배합 한도가 있으므로 음. 위험하다고 말하는 정보가 상당히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한 성분 중에 네. 아보벤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정식 화학 명칭으로는 부틸 메톡시 디벤조일 메탄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5%의 배합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이 성분이 DNA를 손상시켜서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에 덧붙여서 배합 한도가 있으니까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 성분을 위험한 성분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배합 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왜냐면 이 배합 한도라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런 성분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바로 그 일반적인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는 위험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그 성분을 기피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성분을 음해하는 프레임으로 배합 한도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실이 뭘까요? 이 배합 한도를 위험과 구분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네. 배합 한도가 있는 성분은 실제로 독성이 좀 있긴 있어요. 독성이 일반적인 화장품 성분보다는 좀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독성이라는 거는 양에 네. 따라서 굉장히 심해졌다가도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합 한도라는 양을 제한함으로써 인체에 위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독성을 낮추는 것을 의미해요. 결과적으로 안전한 함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배합 한도가 위험이라기보다는 안전에 더 가까운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개념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배합 한도는 누가 쓰든 얼마나 쓰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함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배합 한도가 있어서 네. 위험하다는 주장은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약처의 기능성 고시 성분 중에 미백 성분, 주름 개선 성분, 그 중에도 일부 성분은 배합 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부틴, 비타민 C, 네.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런 성분에도 배합 한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성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배합 한도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전하고 기능성 성분이라서 효과가 좋다고 말하거든요. 사실 기능성 성분들의 배합 한도가 있는 이유도 이 성분들이 일반적인 화장품 성분보다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독과 약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 쓰면 독이고 잘 쓰면 약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에 이 잘못 쓰면 독이고 잘 쓰면 약이다라고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합 한도는 이 약으로 잘 쓰기 위한 규정이고 또 안전하게 쓰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겼는데, 아무리 배합 한도가 있다고 해도 만약에 이 화장품 사용량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하루에 한 번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수차례 덧바르고 또 얼굴만 아니라 몸 전체에도 계속 덧바른다면, 왜냐면 이러한 전반적인 사용량이 높아진다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던 그래요? 예, 또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요? 예. 네. 실제로 많이 바르면 위험하니까 배합 한도가 있으면 무조건 피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배합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면 그냥 물리칠 수 있는 불량 정보입니다. 네. 예, 배합한도는 성분의 위해 평가를 네.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네. 위해 평가는 일단 물질의 독성을 파악해야 돼요. 독성이란 이 어떤 물질을 많이 노출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피부에 엄청 많은 양을 바르거나 코로 엄청나게 많이 흡입을 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엄청 먹거나 할 때 생명체에 미칠 수 있는 최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게 독성 평가예요. 네. 근데 화장품은 주로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피부 자극성, 네. 피부 부식성, 그다음에 피부로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양 이런 걸 따져서 장기에 미치는 영향, 생식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독성 평가예요. 네네.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해서 동물 실험이나 또 대체 실험법을 통해 가지고 안전한 양을 도출해냅니다. 네. 그 안전한 양이 이제 안전력 1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네. 그런데 이걸 다 화장품에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10분의 1을 곱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니까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10분의 1을 곱한다는 건 10분의 1로 양을 줄인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간의 차이가 또 있잖아요. 네.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그렇죠. 있고 피부가 네. 약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바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10분의 1을 또 곱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력 100을 만드는 게 바로 배합한도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어린이가 사용해도 화장품을 여러 개 사용해도 아무리 많이 발라도 안전하게 설정한 것이 다 배합한도 덕분이죠. 네, 오늘 정말 또 새로운 것을 배웠는데요. 배합한도를 위험의 틀로 보았는데 사실은요. 조금은 안전의 틀로 좀 바라봐야겠다. 생각이 바뀌셨어요?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신뢰성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예.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앞으로 계속 네, 화장품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불신, 걱정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의 이런 오해를 네. 시청자들의 갖고 있는 오해를 좀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